지금까지 김이라는 성을 가진 메이저리거는 크랙 킴브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김병현, 김선우, 김현수, 김광현, 김하성 5명인데요. 이는 많이 배출한 순위로 12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1위에 해당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드리게스, 2번 존슨, 3번 곤잘레스, 4번 라미레스, 5번 마르티네스, 6번 산체스, 7번 카브레라, 8번 데이비스. 다 정하셨나요? 정답은 절묘하게도 8개의 이름이 모두 10명으로 공동 1위입니다. 특히 로드리게스는 한 번에 몰아나오기도 했고 그 자체로도 긴 이름이기 때문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A로드, 이반 로드리게스가 I로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K로드, 시온 로드리게스가 S로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8개의 이름 다음으로 많은 이름은 7명인 윌슨입니다. 참고로 한국 선수만 따져보면 김씨가 5명이고 박씨가 박찬호, 박병호, 박효준 3명, 이씨가 이상훈, 이대호 2명, 류씨가 류현진, 류재국 2명, 최씨가 최희섭, 최지만 2명이고 조씨, 봉씨, 서씨, 백씨, 추씨, 구씨, 임씨, 강씨, 오씨, 황씨, 양씨가 1명씩인데요. 과연 다음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무슨 씨일까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은 10명의 곤잘레스 중 3명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초의 곤잘레스는 천재 타자로 불렸던 후안 곤잘레스입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38홈런, 119타점을 기록하는 미친 생산력을 선보인 곤잘레스는 1999년 11월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됩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후 디트로이트는 시즌 후 FA가 되는 곤잘레스에게 8년 1억 4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이는 켄 그리피 주니어가 신시내티와 맺은 9년 1억 1,650만 달러를 뛰어넘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메리카 파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이를 거절한 후 FA 시즌을 망쳤고 FA 미아가 됨으로써 클리브랜드와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천만 다행이었던 건 곤잘레스가 급격하게 추락한 반면 탱킹에 들어감으로써 2003년 119패를 찍은 후 다시 돈을 쓰기 시작한 디트로이트는 오버페이 논란에도 4년 4천만 달러로 영입한 이반 로드리게스와 5년 8,500만 달러로 영입한 매글리오 오도네스가 모두 성공적이었고 2006년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은퇴할 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3,850만 달러로 디트로이트의 제안보다 1억 달러 이상 적었기 때문에 억세게 불운한 사나이로 알려졌던 곤잘레스는 이반 로드리게스와 함께 호세 칸세코의 지목을 받는데요. 하지만 퍼지와 달리 미첼 리포트의 이름을 올려 본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약물 선수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곤잘레스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후안 곤잘레스와 달리 플로리다주 템파 출신인 루이스 곤잘레스인데요. 후안 곤잘레스가 디트로이트로 가기 1년 전인 1998년 12월 애리조나는 한때 팀 최고의 유망주로 BA 전체 7위까지 올랐던 카림 가르시아를 주고 디트로이트에서 루이스 곤잘레스를 데려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루이스 곤잘레스는 지명도가 있는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곤잘레스는 애리조나 첫 시즌인 1999년 206안타로 안타왕에 오르더니 2001년에는 57홈런 142타점을 기록하고 본즈, 소사, 헬튼과 함께 100장타를 달성한 마지막 선수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날려 애리조나의 영구 결번 선수가 됩니다. 지금도 미스터리한 건 루이스 곤잘레스의 2001년과 같은 시즌은 물론 살짝 조짐이 있긴 했지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다는 건데요. 이에 약물 사용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곤잘레스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물론 곤잘레스는 본즈, 소사, 맥거이와 달리 눈에 띄는 벌크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한때 배가 나왔기 때문에 약물 선수는 아닐 걸로 믿었던 매니 라미레스처럼 몸매를 보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게 정말 맞다면 장타율 0.688을 기록한 곤잘레스의 2001 시즌은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장타력이 뛰어났으며
플로리다에서 오래 뛴 유격수 알렉스 곤잘레스와 수비형 유격수였지만 2003년 저주의 파울볼 때 대형 사고를 친 유격수 알렉스 곤잘레스, 카를로스 곤잘레스와 커브가 일품이었던 좌완 지오 곤잘레스, 볼티모어에서 반짝했던 투수 미겔 곤잘레스와 스위치 히터 마윈 곤잘레스 등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자 세 번째 곤잘레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에드리안 곤잘레스입니다. 곤잘레스는 멕시코 이주민의 아들로 1982년 샌디에고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에어컨 사업을 하게 되면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성장한 곤잘레스는 8살 때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국경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자란 곤잘레스는 마이너에서 만난 권윤민 기아 스카우트 팀장에게 자신이 한국계라는 농담을 해 한때 한국계로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곤잘레스가 나온 2000년 드래프트는 조시 해밀턴과 조시 베켓이 나왔던 1999년에 비해 특급 유망주가 없다는 평가였는데요. 2000년 드래프트 최고의 인기 선수는 스탠퍼드대 쿼터백인 조 보차드와 100마일을 던지는 고교 우완 맷 해링턴이었습니다. 해링턴을 지명한 팀은 7순위 콜로라도였는데요. 하지만 해링턴은 전년도 1순위인 조시 해밀턴이 받은 396만 달러보다 99만 달러가 많은 495만 달러를 요구했고 콜로라도의 400만 달러 최종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듬해 드래프트에 다시 나온 해링턴은 샌디에고로부터 58순위 지명을 받는데요.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교체한 해링턴은 샌디에고가 제시한 금액의 2배인 240만 달러를 고수했다가 또 계약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독립리그로 갔다가 영원히 데뷔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한 조 보차드를 1라운드 12순위에서 뽑은 화이삭스는 53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고 계약하지만 보차드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2000년 드래프트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는 필라델피아가 15순위로 뽑은 체이스 어틀리와 애틀란타가 애리조나에서 받은 29순위 보상 지명권으로 뽑아 세인트루이스로 보낸 애덤 웨인라이트입니다. 한편 1999년 2순위로 조시 베켓을 뽑은 플로리다는 창단 첫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드리안 곤잘레스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곤잘레스는 고교 최고의 퓨어히터로 뽑혔지만 1루수인데다가 파워가 뛰어나지 않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장 한계점인 실링이 파워가 더 뛰어난 마크 그레이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곤잘레스는 정말로 골드글러브 4개와 317홈런을 기록함으로써 골드글러브 4개와 173홈런을 기록한 그레이스의 파워 업그레이드 버전이 됩니다. 보차드보다 230만 달러가 적은 3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입단한 곤잘레스는 다른 1순위 선수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요. 플로리다는 2003년 7월 텍사스에서 우게스 우비나를 영입하면서 내준 3명에 곤잘레스를 집어넣었고 곤잘레스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기 전에 트레이드된 최초의 1순위 지명자가 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댄스비 스완슨입니다. 곤잘레스를 트레이드한 2003년 플로리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곤잘레스는 2005년 43경기에 나서 2할 2푼 7리 6홈런 17타점을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텍사스의 일루는 팔메이로에서 테세이라로 이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존 다니엘스 단장은 부임하자마자 곤잘레스를 샌디에고로 보내는데요. 고향팀인 샌디에고가 곤잘레스를 일루에 박자 곤잘레스는 2006년 24홈런, 2007년 30홈런, 2008년 36홈런, 2009년 40홈런을 기록합니다. 곤잘레스의 홈런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곤잘레스는 2004년 페코파크 개장 후 2011년까지 8년 동안 30홈런을 기록한 유일한 샌디에고 타자가 됩니다. 2012년 체이스 애들리가 두 번째 페코파크 30홈런 타자가 되지만 이는 외야 펜스를 앞으로 당긴 덕분이었습니다. 2009년 곤잘레스의 조정 OPS 162는 푸올스, 마우어, 필더에 이어 4위였으며 원정 OPS는 푸올스에 이어 2위였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쓴 스타포커스 보스턴이 꿈꾸는 타자 에드리안 곤잘레스 편에서 보스턴이 성적이 급락한 데이비드 오티스를 대신할 새로운 중심 타자를 찾고 있으며 밀어쳐서 그린 몬스터를 맞힐 수 있는 곤잘레스가 가장 완벽한 퍼즐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미스터리인 건 27세 시즌부터 31세 시즌까지 OPS가 1.014였다가 32세 시즌부터
34세 시즌까지 0.584였던 오티스가 35세 시즌부터 40세 시즌까지 0.953을 기록했으며 마지막 시즌에 1.021을 기록하고 어떻게 은퇴를 결심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아무리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했다지만 코펙스처럼 심각한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시나처럼 소속팀이 계약에 미온적인 것도 아닌데 쿨하게 떠난 오티스는 정말로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 또 하나는 제가 기사를 쓰고 11개월 후에 일어났는데요. 정말로 보스턴이 곤잘레스를 데려간 겁니다. 당시 보스턴이 샌디에고에 내준 유망주 3명은 팀 2위 케이시 켈리, 7위 레이몬드 푸엔테스, 8위 앤서니 리조였습니다. 당시 테오 앱스타인 단장의 보스턴은 여성 팬에게 어필하는 섹시한 선수를 영입해야 TV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컨설팅을 받았고 칼 크로포드와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영입합니다. 크로포드는 7년 1억 4,200만 달러 계약이었고 FA를 앞둔 곤잘레스에게는 테세이라급에 해당되는 7년 1억 5,400만 달러를 줍니다. 결과는 크로포드 폭망, 곤잘레스 선전이었는데요. 곤잘레스는 안타왕을 차지하며 45개의 2루타를 기록하게 되지만 보스턴이 바란 건 2루타 머신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턴에 입단하기 전 어깨 수술을 한 곤잘레스는 그 이후로는 샌디에고 시절의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2012년 8월 보스턴 벤 체링턴 단장은 스타가 필요했던 다저스와 합의를 이룸으로써 크로포드, 곤잘레스, 베켓을 보내고 2억 6천만 달러의 잔여 연봉을 털어내는 대박 트레이드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보스턴이 연봉 감축과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롱런할 줄 알았던 체링턴은 그러나 크로포드와 곤잘레스를 대체할 두 명을 영입했다가 목이 날아갑니다. 파블로 산도발과 헨리 라미레스였습니다. 류현진에게 행운이었던 것 하나는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다저스의 일루수가 곤잘레스였다는 건데요. 곤잘레스의 포구 능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2019년 작 피더슨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곤잘레스는 팀의 중심 타자였을 뿐 아니라 푸이그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고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했는데요. 딸이 가지고 놀던 비눗방울 건을 가지고 와 한때 다저스는 홈런을 치게 되면 덕아웃이 비눗방울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인라이트가 곤잘레스의 폭탄 세리머니에 대해 미키마우스처럼 유치하다고 하자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쓰고 나가기도 합니다. 2017년 벨린저에게 자리를 빼앗긴 곤잘레스는 기회를 찾아 떠나기 위해 트레이드 거부권을 풀게 됩니다. 프리드먼은 애틀란타에서 맥 캠프를 돌려받으며 곤잘레스, 스카 캐즈미어, 브랜든 메카시, 찰리 컬버슨을 보내는 덤핑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애틀란타는 곤잘레스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이틀 후 곤잘레스를 방출합니다. 이에 2018년 매츠와 계약하지만 부진했고 그해 6월 매츠에서 방출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39살의 곤잘레스는 멕시코 프로리그 팀과 계약하는데요. 도쿄 올림픽에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낀 곤잘레스는 올림픽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요즘 메이저리그가 아쉬운 부분은 멀리 올라가면 마크 그레이스, 가까이는 에드리안 곤잘레스처럼 홈런 수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컨택 능력을 가진 타자들이 사라지고 공갈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여기에 환상적인 일루 수비와 환상적으로 발이 느렸던 곤잘레스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추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